네, 시작하겠습니다. IMF 코로나19 때보다 더 심각한 민생 경제 언제까지 못 본 척할 셈입니까? 정부가 작년 하반기까지 2.6%로 전망했던 2024년 GDP 성장률이 2%를 겨우 턱걸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12.3 내란 사태로 연말 연초 특수가 실종된 것이 큰 원인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민의힘이 일말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민생회복지원금 추경 편성에 적극 찬성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러나 아예 내란 자체를 옹호하는 세력에게 그런 기대 자체가 난망한 일이었나 봅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 3년의 경제 운용 결과로 민생경제를 도탄에 빠뜨리더니 여전히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퓰리즘이라면서 마타도어만 되뇌일 뿐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민생회복지원금이 왜 필요한지, 왜 불가피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매 판매액 지수를 살펴봅시다. 소매 판매액 지수가 2022년 3분기부터 2024년 4분기까지 11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1996년 통계 작성 이래 11분기 연속 마이너스는 윤석열 정부가 처음입니다. 그 전에 가장 길었던 것이 우리나라 최대의 경제 위기였던 IMF 외환위기 시기로 1997년 4분기부터 98년 4분기까지 5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신용카드 대란 당시인 2003년에도 2분기 동안 코로나19 경제위기 원년인 2020년에도 4분기에만 마이너스였습니다. 심지어 비교적 짧은 기간에 큰 하락폭이 특징이었던 과거에 비해서 최근의 마이너스 기록은 비교적 작은 하락폭이 초장기로 이어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소매 판매액 지수 11분기 연속 마이너스 기록이 가리키는 것은 명확합니다. 만성적 내수 부진이 구조화 단계로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긴축 재정으로 만성 내수 부진을 공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2022년 6월 100.8 이후 내리막길을 걸어서 2024년 12월에는 97.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생에는 아무 관심이 없던 정부가 내수 부양을 요구하는 지표와 민생경제의 다급한 구조 신호를 나몰라라 해왔던 것입니다. 혁신경제를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기까지 최소한의 성장 기반을 유지해야 합니다. 수출과 내수 중에 어디에 전략적 비중을 두어야 하겠습니까? 기왕에도 낙수 효과가 실종된 수출 올인 전략은 우리 경제가 지금처럼 망해왔던 그 경로대로 가자는 주장일 뿐입니다. 1기보다 더 거칠 게 없어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적대국과 우방국을 불문하고 세계 경제에 관세 폭탄을 던지고 있습니다. 수출 전망에 들이운 극도의 불확실성 리스크를 내수 진작을 통해 흡수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더 커진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소매 판매액 지수가 마이너스였던 시기는 2020년 4분기 딱 한 번입니다. 지역화폐 형태의 내수 진작 재정정책의 효과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코로나19 시기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 진작은 지방세 증가에도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 수치로서 확인됐습니다. 경제부총리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요구합니다. 탄핵되고 구속된 내란 수괴에 실패한 경제정책을 끝까지 고수한 경제부총리로 남을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방향을 전환해서 경제 컨트롤 타워로서 최소한이나마 민생 경제를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일지 선택하십시오. 내란 수계에 대한 탄핵이 확정되면 어차피 몇 개월 뒤라도 실시될 정책입니다. 그 몇 개월 사이에 더는 버틸 수 없는 국민이 수만 명 늘어나는 것을 방치한 최악의 경제부총리로 기록될 것일지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전 국민이냐 선별이냐를 또다시 정쟁화하려는 일부 야권 정치인들에게도 한 말씀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에게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 차별화를 위한 반대보다는 그냥 반대하겠다. 즉 정치적으로 윤석열과 다른 길을 가겠지만 경제적으로는 윤석열과 같은 길을 가겠다 선언하시는 것이 국민들께 더 솔직한 행보일 것이라 조언드립니다. 한편에서는 윤석열식 긴축재정은 문제라고 비판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더 많은 재정 지출은 문제라고 비판하는 갈짓자 행보가 어지러운 것을 넘어서 안타까울 지경입니다. 네, 이어서 신지혜 최고위원 모두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구구가 잘못된 길이라는 건 아십니까? 지난 토요일 광주 금남로에 탄핵 반대 세력이 집결했습니다. 정부 여당에 쓴소리했던 정치인이나 문화예술인 등 500여 명이 수거 대상이었고 선관위 장악으로 장기 집권 독재를 계획했던 내란이었음이 증거로 나온 직후였습니다. 불법 계엄 선포로 수많은 이들의 피해 학살을 경험했던 그 금남로에서 벌어진 불법 계엄을 계몽령이라 주장하는 이들의 모렴치에 광주 시민을 비롯한 민주주의 위기를 걱정하는 시민들이 한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광주 시민까지 구구냐며 구구 세력으로부터 금남로를 지키려 했던 광주 시민을 또다시 모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구구가 잘못된 길이라는 건 알고 있는 겁니까? 금남로에 집결한 구구 세력들이 전국에서 모인 것을 시민들이 알고 있는데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게 여당으로서 할 일입니까? 국민의힘은 오늘 헌법재판소 항의 방문까지 간다고 합니다. 헌법의 삼권 분립을 부정하며 서부지방 법원에서 폭동을 일으킨 구구 세력들이 헌법재판소마저 흔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구구 세력에 맞춰 여당이 칼춤까지 추겠다는 겁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세력을 결집시키며 이주민을 비롯한 소수자를 향한 혐오를 선동하는 구구 세력과 국민의힘의 다른 점을 점점 찾기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은 구구가 잘못된 길이라는 걸 안다면 구구와 제대로 선부터 긋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본소득당 마포구 지역위원장으로 임명된 노서영입니다. 작년 9월 설립된 안산시 지역위원회 뒤를 이어 오늘 서울 마포구를 비롯한 서대문구와 은평구에서도 지역위원장이 임명되었습니다. 함께 임명된 차상우, 윤김진서 위원장님 모두 축하드립니다. 저는 마포구 서교동의 반지하방에서 태어나 망원시장과 합정, 홍대를 누비며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상암동에서 방송 PD를 꿈꾸며 치열한 20대를 보냈고 얼마 전 성산동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리며 30살을 맞았습니다. 저에게 마포는 평생 집이자 삶의 무대였습니다. 제가 나고 자란 마포에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기본소득당 당원들과 함께 지역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한번 정착하면 잘 떠나지 않는 동네, 서울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인 마포에서 이제는 기본소득의 씨앗을 심고 일구겠습니다. 약한 사람에게도 따뜻한 집이 되어주는 마포, 당신이 누구든 불평등과 차별 없이 행복할 수 있는 마포를 구체적으로 꿈꾸고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직 내란이 종식되지 않은 만큼 앞으로도 내란 숙의 윤석열과 그를 옹호한 서울시장 오세훈, 그리고 국민의힘에 맞서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마포, 서대문, 은평 지역을 시작으로 서울에서 더 많은 지역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확장에 힘쓰겠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 승리를 향해 나아갈 기본소득당 서울시당의 모습을 기대해 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기본소득당 서울시당 은평구 지역위원장으로 임명된 윤김진서입니다. 먼저 더 넓고 탄탄한 조직 확대를 목표로 출범한 지역위원회 은평위원장으로 활동할 수 있어서 매우 영광입니다. 무엇보다 저를 믿고 지지해주시는 은평당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은평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존재가 공존하는 마을입니다. 따뜻한 오후면 학교를 마친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불광천을 따라서 산책하는 반려동물들의 발소리가 가득하기도 합니다. 학교 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장애인 청소년들의 이야기 소리, 또 과일 한 바구니를 계산하며 일상을 나누는 노인들의 대화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은평은 내일을 기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터전입니다. 그러므로 은평은 언제나 더 나은 정치와 일상으로 나아가는 땅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구민들이 광장에 모여 말을 나누고 사회적 참사에 애도하며 분향소 앞에 줄을 섭니다. 저는 그 순간에 함께하며 은평이야말로 이 다음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땅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제가 애정에 맞지 않는 은평으로부터 새로운 정치와 더 나은 일상을 상상해 보려고 합니다. 장애인과 노인이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 인프라, 사회적 참사를 추모할 수 있는 기업 공간, 청소년과 청년이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정책,
모두를 위한 지역형 기본소득까지 은평에서 해내고 싶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길을 기본소득당의 은평지역위원장으로서 은평당원 여러분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기본소득당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서대문 구민 여러분, 오늘 기본소득당 서울시당 서대문구 지역위원장직을 임명받은 차상호입니다. 2020년 창당한 기본소득당이 어느덧 창당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 기본소득당은 많은 분들의 응원과 지지 속에서 빠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9월 1호 지역위원회인 안산시 지역위원회가 설립되었고 오늘 서울 서대문구 지역위원회가 설립되게 되었습니다. 기본소득당이 성장하여 전국 곳곳에 지역위원회가 설립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지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11년 전 월세 보증금 500만 원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집 계약 기간에 따라 이곳저곳 옮겨 다니며 서대문구에 정착한 지 7년이 지났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달래줄 시원한 홍제천에 물줄기가 흐르고 어디를 바라보아도 웅장한 북한산과 인왕산의 줄기가 보이는 곳, 도심과 가까우면서도 자연이 수려한 서대문구를 떠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정착했습니다. 저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면서 일터에서 쫓겨난 노동자들,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장애인들, 차별받고 있는 성소수자들과 여성들, 이주민들,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상가 세입자들,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재난참사 피해자들과 함께하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정치의 길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정치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과 서대문구에서 정치는 실종되었습니다. 87년 신촌동에서 쓰러진 이한열, 91년 남가자동에서 쓰러진 강경대, 이 두 사람이 외쳤던 민주주의를 내란 수계 윤석열은 비상계엄이라는 친위 쿠데타를 통해 파기하려 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받고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 본인이 장기 집권하겠다는 독재를 시도하려 했습니다. 또 서대문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자치구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모이는 주민총회를 자치위원 회의로 가름하라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를 공무원으로 전환해 관변단체화를 시도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임기가 종료된 주민자치위원회에 신임 자치위원을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2024년 12월에는 삭감된 예산안이 구의회에 올라오자 구의회에 파견한 구청 공무원들을 철수시켜 구의회의 업무를 마비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은 본회의장을 점거하여 의원들의 회의 참여를 막았습니다. 가까스로 수정된 예산안이 구의회에서 통과되자 구청장은 거부권을 행사하며 서대문구 준 예산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서대문 구청장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내란 수계 윤석열과 다르지 않습니다. 서대문구에서부터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막으려는 내란 세력, 반민주 세력들을 청산하고 정치를 회복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다양한 의견이 모여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는 정치, 평범한 우리의 삶을 대변하고 가장 우리와 닮은 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다렸던 정치를 서대문구에서부터 서대문 지역위원회 당원 동지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